습관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미루는 습관을 고쳐보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많았답니다. 게을러서일까? 절제력이 부족해서일까?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늘 따라다녔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사실 미루기는 게으름이나 절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의학과 심리학 연구계에서는 이 주제를 200년 이상이나 연구해 오고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는 미루기가 단지 나의 의지만으로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미루기는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심리를 이해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면,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입니다. 지은이 헤이든 핀치, 옮기니 이은정, 펴낸 곳 시크릿하우스. 두 달이면 미루는 습관을 고친다. 안타깝지만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 책에서 제안하는 전략이 미루기의 즉효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즉효약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자기계발서는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한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오도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 뇌는 변할 수 있다. 여러 경로나 뉴런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 뇌는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 전에 새 습관이 정말 유용한지 확인하려 한다. 바꾼 습관이 쓸모없다면 이는 결국 큰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이다. 혹시 습관을 바꾸는데 21일 내지는 30일, 며칠이 되었든 간에 비슷한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들은 적 있다면 정정해주겠다.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18일에서 254일 사이의 기간이 소요되며 평균적으로는 66일 정도 걸린다. 66일 동안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꾸준히, 매일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 진심으로 미루는 습관을 떨쳐내고 싶다면 앞으로 적어도 2달은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역경을 극복할 각오를, 고생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이걸 대체 왜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극복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당신이 변할 수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미루기는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는 게 좋다. 온 힘을 다해 헌신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단 해라는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이 이미 일단 해 전략을 시도해 봤다는 것을 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출근 시간 전에는 도저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면 당신은 자신을 다그쳐서라도 헬스장에 가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쩐지 잘 먹히지 않는다.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는 식의 접근법이 미루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가진 문제의 감정적 근원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접근법은 헬스장을 떠올리는 순간의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낄 때, 헬스장에 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데에서 오는 막막함을 느낄 때, 건강을 위해 도달해야 하는 운동량 목표에 부담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신은 어쩔 줄을 몰라 그냥 늘 하던 것을 한다. 운동 생각은 접어두고 다시 자버리는 것이다. 감정적인 문제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일단 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에게는 과업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명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5장부터 11장까지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이다. 시간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많은 사람이 정리 기술과 시간 관리 기술이 부족하여 할 일을 미룬다고 생각한다. 일정을 더 체계적으로 짜고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미루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다. 하지만 미루기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음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 클리닉을 찾아온 윌리엄은 치료를 통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학자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액만큼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게 바로 윌리엄이 처한 상황이었다. 상담마다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각 단계를 꼼꼼하게 계획했고 잠재적으로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해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윌리엄은 계획을 따르지 못했다. 체계성이나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닌 게 확실했다. 그는 이미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다. 헬스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제는 감정이었다. 막대한 금액의 학자금 대출과 같이 심각한 사안에는 격렬한 감정이 따르기 마련이다. 윌리엄은 무기력감, 위축감, 부담감, 억울함, 그리고 궁지에 몰린 느낌을 받았고 체계적으로 쌓아온 계획을 따르려 할 때마다 이러한 감정들이 솟구쳤다. 윌리엄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계획을 따르며 이 끔찍한 감정들을 감내하느냐, 아니면 금융사 면담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기분 좋게 보내느냐. 윌리엄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해도 미루기에 영향이 있겠지만 이는 개선할 수 있다. 결국 미루기를 극복하려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과학의 도움을 활용하자. 간혹 몇몇 사람들은 심리학을 과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상식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더 많이 공부하는 학생의 성적이 좋다거나 마약은 뇌에 손상을 입힌다거나 동물을 쓰다듬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등의 심리학적 발견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어떤 발견은 놀라움을 안기기도 하며 기존의 믿음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미친 듯이 화가 날 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은 사실 화를 더 돋운다거나 우리 기억에는 잘못된 정보가 적잖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연인 관계에서 사실 반대는 끌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연구 결과처럼 말이다. 미루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려 할 때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직관적인 전략을 따르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원한다면 해당하는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증명된 접근법을 택하는 게 더 대단히 중요하다. 근거 기반 전략들은 우리의 직관, 상식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과학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하자.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에 앞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령 지금 눈에서 눈물이 난다고 하자. 이유가 꽃가루 알레르기인지 감염 때문인지 눈에 고춧가루가 날라 들어갔기 때문인지 안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든 병원에 가든 아니면 앞으로 요리할 때에는 고추를 만진 뒤 눈을 비비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루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습관을 유발한 기본적인 원인을 알면 유효한 치료법을 알아낼 수 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일단 되는 대로 고쳐보려 한다면 결막염에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셈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이 길로 들어서게 만든 계기를 찾겠다는 건 아니다. 단지 생각과 행동, 특히 당신의 미루기가 고착되도록 만든 감정을 분리해 보겠다는 의미다. 미루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자제력인 동기인지 불편한 감정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시간 개념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인지 혹은 앞서 함께 알아보았던 다른 원인 때문인지 알고 나면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접근법의 유형도 정할 수 있다. 자기 자비를 연습하자. 미루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늘 성공적일 수는 없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때도 있을 테고 도대체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전략도 있을 테다. 어떤 날은 압박감이 너무 큰 탓에 계속해 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날도 올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다그치면 실수를 막거나 끝까지 해낼 동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당신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스스로를 다그쳤더니 일을 마치는데 도움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키려 노력한 게 도움이 되었는가? 당신이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자라고 가정하자. 부하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 이때 당신은 상냥하고 자애로운 언사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당신의 자녀가 실수하면 질책하는 대신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정하게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이의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냥하고 자비로운 형태의 언어를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도 같은 접근법을 취해보자. 자기자비를 연습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지 못해서, 끝내지 못해서, 충분히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친구나 자녀, 심지어 반려견이 같은 문제를 겪을 때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 싶을지 떠올려 보라. 명심하자.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자.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자.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나면 다음에는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 대부분은 매우 반사적이고 습관적이어서 행동을 취하는 순간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코를 긁기도 하고 심지어 차를 운전해 출근길을 절반이나 왔음에도 집을 나선 다음부터 정확한 기억이 없는 때도 있다. 코가 가렵거나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상황에서 의식의 부재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문제가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미루기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일을 미루기로 했다는 감조차 들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이미 일은 벌어져 있다. 하지만 결코 홀린 게 아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미루기의 모든 과정을 거친다. 과업을 떠올리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없애고자 다른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일은 어렵다. 인내심을 갖고 자기자비부터 연습하자. 자기인식 수준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를 골라 자신이 해당 행동을 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앉거나 서는 것, 문고리를 만지거나 물을 마시는 것 등 대상은 정하기 나름이다. 일상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떠한 행위를 알아차리도록 뇌를 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연습을 더하면 자신이 할 일을 미루기로 하는 순간 혹은 작업 중 샛길로 빠지려 하는 순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내 기억력을 믿을 수 없다면 기억이란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기억력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 사실에 관한 기억, 행위에 관한 기억, 혹은 자전 기억 등이 있다. 나이가 들면 기억도 변한다. 우리는 5살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기억은 거의 없지만 걷는 법, 말하는 법, 세상의 이치 등 5살 이전에 배운 수많은 것을 기억한다. 늙어감에 따라 어떤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할 테지만 일부는 영원히 남는다. 기억이 복잡한 또 다른 이유는 모두의 기억이 다른 데 있다. 정보를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기억력 수준, 기억의 유지 기간은 저마다 모두 다르다. 기억이란 고유한 개인의 능력이므로 과업을 기억하는데 자신의 기억력에 기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안다. 건망증이 미루기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면 목록이나 리마인더, 달력, 알람 등을 활용해 기억의 공백을 채우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목록은 작성해 놓고 확인하는 것을 잊는다. 이 경우에는 기술의 힘을 빌려 중요한 정보를 상기하자. 예컨대 사무실에 도착하면 부재 중 전화를 남긴 사람에게 다시 전화하도록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놓는다. 휴대폰의 위치 추적 기능 덕분에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 알람이 울릴 것이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자. 흔히들 체중 감량,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술 덜 마시기 등과 같은 광범위한 목표를 세운다. 겉으로 봤을 때 이 다짐들은 유익해 보이지만 달성하기 힘들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체중을 얼마만큼 감량할 예정인가? 물을 많이 마셔서 늘어나는 체중도 감량 대상에 포함되는가? 순수 근육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더욱이 목표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진도를 파악할 방법도 없다. 가령 무려 7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해도 목표에 부합하는 속도로 체중이 줄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도중에 동기를 잃을 수 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면 5가지 기준을 맞춰야 한다. 구체적일 것, 측정 가능할 것, 달성 가능한 목표일 것, 관련성을 지닐 것, 기한을 정할 것, 각 기준에 앞글자를 따면 스마트가 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동기를 부여한다. 목표를 정의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자. 과제하기는 추상적이다. 반면 역사과제하기는 구체적이다. 측정 가능한 목표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어떤 빈도로 수행할 것인지 등이 이에 속한다. 글쓰기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90분 동안 글쓰기 혹은 3장 쓰기는 측정이 가능하다. 달성 가능한 목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의미한다. 지난 넉 달 동안 무언가를 공부한 적이 전혀 없다면 보고서 작성과 조사 과제를 갑자기 능숙하게 처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목표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서 다 쓰기라고 정하면 결과에 실망할 가능성이 높지만 30분 동안 쓰고 5분 쉬기 반복은 실행 가능해 보인다. 관련성을 지닌 목표란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이며 달성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역사 과제에 집중하려는 이유는 과제 점수를 잘 받아야 해당 학기의 전체 성적이 오르며 이는 전체 평점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목표에는 기한이 있어야 한다. 종료 시점을 정해놔야 한다는 의미다. 역사 과제하기와 달리 수요일까지 보고서 과제 3장 쓰기에는 기한이 있다.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보고서 과제를 위한 스마트 목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과목 성적과 전체 평점 상승을 위해 매일 30분 쓰기, 5분 휴식을 반복하며 수요일까지 역사 보고서 3장을 완성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이 장에서 우리는 과업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 오리라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미루기에 일부 기여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하지만 미루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지려면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지금 당신은 피곤할 테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덜 피곤할까? 그리고 맞다. 지금은 그 일이 내키지 않는다. 하지만 몇 시간 후라고 갑자기 동기가 솟구칠까? 물론 이 일보다 더 재미있는 일도 있다. 하지만 늘 그렇지 않았던가? 과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그 일을 끝낼 시간은 충분할 거다. 하지만 미루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시간도, 활력도, 동기도, 충만한 미래의 꿈 같은 시간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 100번 양보해도 결국 막판에 해치워야 하는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완벽한 타이밍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완전히 받아들이자. 성취한 보람에 집중하자. 그동안 미뤄온 일을 하려 할 때면 특히 더 불쾌한 감정이 든다. 다 된 빨래가 소파 위에 어지럽게 쌓인 채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것을 개는 일은 끔찍하게 귀찮은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과업을 시작하며 드는 불쾌감보다는 끝마쳤을 때 느낄 보람에 집중해보자.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일은 상상만 해도 싫을 정도로 귀찮지만 처리하고 나면 놀라울 정도로 홀가분하다. 마음가짐의 전환은 미루기 극복에 아주 중요하다. 우리 뇌는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것, 위험한 것, 불쾌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특성이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멋진 벽화에 시선을 보내는 것보다 불에 타는 건물에서 탈출할 방법을 궁리하는 데 자원을 할애하는 편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탈출 경로가 아닌 예술 작품에 침대 시트를 바꾸는 데 들 수고가 아니라 깨끗한 시트에 누우면 느껴질 상쾌함에 집중해도 된다. 하지만 미리 알아두자. 뇌는 우리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려 들 것이고 일을 시작하려 하면 다시 부정적인 감정으로 초점을 되돌리려 할 것이다. 성취한 보람에 집중하려면 추가적인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의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 간혹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저녁 약속을 잡는 것처럼 즐거운 일을 미루는 대부분의 일은 즐겁지 않은 일이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누가 봐도 재미없는 일을 마치려면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과업을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목록으로 정리해보자. 물론 이 일은 재미있지도 않고 지겹고 시시하지만 미루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도 분명 있다. 그 이유를 떠올려보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나의 상황, 나 자신, 나의 삶은 얼마나 나아질까? 이 일을 해내면 어떤 감정적 보상을 얻게 될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 생각만 하지 말고 종이에 써보자. 우리 뇌는 손으로 쓰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게다가 직접 쓰면 생각만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므로 뇌의 정보를 고찰하고 처리할 시간을 더 줄 수 있다. 일상의 체계를 세우자. 미루기 극복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몇 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지 시간표를 짜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일과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 뇌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관대해진다. 가령 동기부여 활동과 같은 일에 말이다. 더욱이 우리가 더 애써 집중해야 하는 때를 예측할 수 있게 되므로 필요한 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추가로 분비해 힘을 돋우어 준다.
일상의 변동성이 큰 활동이 많다면 체계를 세우는 일은 조금 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식사를 하면 일을 마무리하는 당신의 능력에 눈에 띌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미루는 사람 대다수는 체계나 일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완강히 거부하기도 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체제가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 방식을 시도하며 처음에는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어색한 것도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지면 더 편해진다. 이제 미루기를 극복하는 일이 쉽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극복할 수 있다. 당신이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